안녕하세요. 한종술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완전 정복, 층간소음에 관한 모든 풀이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그 두 번째 방법으로서 전통적인 법적기관인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은 일정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5항에 근거한 환경부령에서 만들어진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직접 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직접 충격소음이라는 것은 걸어다닐 때 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소리라거나 도구를 사용할 때 나는 소리, 공기전달소음이라는 것은 텔레비전 소리라든가 음향기구를 이용할 때 나는 소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관과 야관을 나눠서 각각 그 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있는데 38dB 내지 45dB 정도로 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할 때는 규제를 받는 층간소음이라고 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민사법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층간소음이 민법 750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구비하게 될 경우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큰 관건은 그 층간소음이 수인 한도를 넘어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수인 한도라는 것은 공동생활을 하는 보통 사람들이 통상에 견뎌내야만 한 정도인 경우는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인 한도로서 참아내야 될 때는 그것은 불법행위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인 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정도나 공격의 수단이나 정도, 그 가해자가 층간소음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리고 도구를 사용해서 층간소음을 유발했는가,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건물의 형태, 지은 지 얼마나 됐는가, 건축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통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물의 피해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 금액, 치료비가 들었다면 치료비 등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사법적인 방법인데, 기본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인근소란죄라는 게 있는데, 인근소란죄에 해당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킹 범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거나, 계속해서 문자나 전화질을 한다거나, 또 출입문에 쪽지를 계속해서 붙여놓는다, 이런 일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느끼게 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행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 법원이나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것이 순전히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고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이런 경우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할 만한 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가 아파트 윗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밑에 집에는 B씨가 사는데, 이사 오자마자 B씨는 A씨 부부를 층간소음 유발자로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한 달에 10번 넘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한 결과 특별히 A씨 부부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증거를 찾을 길이 없다고 그냥 돌아가자, 이번에는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놓고 B씨는 밤낮 없이 틀어대는데 항공기 소음, 건설 현장의 소음, 그리고 헤비메탈 소음 등을 밤낮 없이 반복해서 내보냅니다. 그로 인해서 A씨 부부는 우울증과 신경쇠약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채 5개월이 되지 못해서 견디다 못해서 A씨 부부는 이사를 나가게 되는데, 급히 나가는 바람에 월세집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씨 부부는 B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렇습니다. A씨 부부는 그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해당 아파트에 다른 아파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4년 동안 살던 동안 그 밑에 층에서는 아무런 층간소음 문제 민원 제기를 한 적이 없고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리고 A씨가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 역시 B씨, 밑에 층에 사는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계속해서 민원 제기를 하는 바람에 못 살고서 이사를 나갔다는 그런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 약 3천만 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판결합니다.
우선 A씨 부부에게 각각 5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또 나아가서는 A씨 부부가 이사감으로 인해서 안 내도 되는 월세를 지불했다고 해서 그 월세 상당 약 2천만 원의 손해배상도 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특히할 만한 것은 A씨 부부가 그 집에 들어와 살게 될 때 B씨가 계속해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면 그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한 번마다 매번마다 5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내라는 간접 강제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접 강제는 손해배상을 판결할 때 있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에 발생할 때마다 얼마씩의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위반 행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점점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층간소음을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그 금액도 점점 고액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당사자 간의 대화로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을 경찰에 신고하면은 처음에는 좀 잦아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신고당한 사람의 반감을 사고 적대감을 사서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상의 방법은 건축을 할 때 건축업자가 좀 더 신경 써서 층간소음 방지 장치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겠죠.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는 층간소음 방지 확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라는 것은 아파트가 건축되어 입주하게 된 다음에 5% 정도의 세대를 골라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기준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지 또는 방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것이 방지되지 않을 때는 보정하라고 보완 권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건축업자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층간소음과 그 방지 장치 및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